우리는 지금 유전병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자손에게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병의 종류를 크게 염색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와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요, 염색체의 수가 정상과 다를 수도 있고요. 염색체의 모양, 즉 구조가 정상과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에 대해 정리를 끝냈고요. 오늘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란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를 뜻합니다. 그럼 DNA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는요, DNA를 바탕으로 mRNA라는 RNA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전사라고 부르는데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DNA를 바탕으로 mRNA라는 RNA를 만들게 되고요. 이 RNA를 바탕으로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을 연결시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RNA를 바탕으로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을 만들게 돼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몸에서는 DNA를 바탕으로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DNA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비정상적인 DNA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RNA도 비정상적이겠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합성된 아미노산도 정상과 다를 거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단백질은 돌연변이 단백질이 되겠죠. 정상과 다른 돌연변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돌연변이 단백질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유전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유전병이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어떤 유전병이냐? 왼쪽에 보이는 적혈구가 정상적인 적혈구의 모습입니다. 원반형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적혈구는 비정상적인 적혈구의 모습이에요. 오른쪽과 같은 적혈구를 가진 사람을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적혈구의 역할은 뭐였죠?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낫 모양으로 적혈구가 바뀌게 되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은요, 심각한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낫 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DNA 서열이 있습니다. 왼쪽이 정상적인 서열이고요. 오른쪽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서열입니다. 물론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DNA 서열은 길게 있을 테지만 서로 다른 부분만을 표시를 해봤어요. 그림을 보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의 DNA에는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DNA에는 CTC, 사이토신, 타이민, 사이토신 해서 CTC가 있습니다. 그런데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은 CAC라는 염기서열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정상인은 T를 가졌었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A를 가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정상적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이 CTC라는 DNA 서열을 바탕으로 RNA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mRNA의 서열은 어떻게 될 거냐면 CTC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CTC랑 상보적인 G, A, G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mRNA를 바탕으로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됩니다. GAG라는 코돈이 합성하는 아미노산은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생명과학 2를 배우게 되면 볼 내용인데요. 뭐 이런 건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표를 읽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GH라는 mRNA를 만든다라고 했었어요. GH가 합성하는 아미노산은 무엇이냐? 표에서 찾아볼게요. GH 여기 끝에 있네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합성합니다. 즉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할 때 중간에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다른 아미노산들도 있겠죠. 자, 정상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즉 오른쪽처럼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CAC로 DNA 서열이 바뀌었어요.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mRNA 서열은요, 상부적인 서열이 될 테니까 G, 그 다음에 UG가 됩니다. 자, 그럼 GUG가 합성하는 아미노산은 무엇인지 표를 또 한번 읽어볼게요. GUG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합성합니다.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아미노산 서열 중에서 이 글루탐산을 원래 합성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발린으로 바뀌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합성되지를 않아요. 그 결과 적혈구가 낫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낫모양을 나타내는 적혈구의 경우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막 뭉쳐져요. 그래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DNA 염기 서열 하나의 변화라는 아주 작은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아미노산 하나만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같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를 핵형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핵형 분석은 우리 수행평가도 했던 내용인데요.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수나 모양이나 크기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어요. 염색체의 수나 모양과 크기를 분석하는 방법이지 그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전자의 서열까지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요, 핵형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핵형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외에도 다양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는 페닐케톤요증입니다.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대사에 이상이 생긴 유전병이에요. 페닐알라닌은요,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페닐알라닌을 먹게 되면 체내에서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타이로신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멜라닌이나 아니면 도파민이나 티록신과 같은 다양한 물질을 합성하는 재료예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질을 합성하는 재료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페닐알라닌을 먹으면 그게 타이로신으로 바뀌어서 도파민이나 멜라닌 같은 것들을 합성하는 재료로 쓰인다. 그런데 페닐케톤 요증에 걸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냐면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바꾸는 이 효소 있죠? 이 효소를 합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효소를 제대로 합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이 효소가 제대로 합성되지 않으면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바뀌지 못하니까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축적되게 되겠죠. 페닐알라닌이 뇌 같은 곳에 축적되게 되면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게 돼요. 뿐만 아니라 타이로신으로 바뀌지 못하게 되면서 멜라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물질도 합성을 잘 못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페닐알라닌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몸에 축적되게 되니까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바뀌게 되는 물질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면 페닐케톤이 들어가 있는 오줌을 싸게 됩니다. 이 페닐케톤은 곰팡이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런 대사를 못하는 사람을. 그게 특징이라고 해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오줌을 싸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하여 페닐케톤요증이라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자, 아무튼 페닐케톤요증 또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마찬가지로 많이 알려진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에요.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합성하는 효소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이다. 효소를 합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헌팅턴 무도병이에요. 무도병은 근육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춤을 추는 듯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무도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헌팅턴은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병명을 붙였습니다. 그럼 헌팅턴 무도병은 왜 발생하냐?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위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4번 염색체에 있는 염기 서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헌팅턴 무도병 환자의 4번 염색체 염기 서열인데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4번 염색체에 CAG라는 반복 서열이 있는데 이 반복이 10번에서 26번 정도 사이라고 해요. 그런데 헌팅턴 무도병에 걸리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CAG라는 반복 서열이 정상인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서 37번에서 80번 정도까지 반복이 된다라고 해요. 그 결과 CAG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너무 많이 합성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쨌든 이 CAG가 합성하는 아미노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근육의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몸이 마음대로 마구 움직인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프린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 부분 채워볼게요.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는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돌연변이입니다.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mRNA의 서열이 달라지게 되죠. 물론 그냥 RNA라고 하셔도 됩니다. RNA의 서열이 달라지게 되면서 돌연변이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되고요. 그 결과 돌연변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정상과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이상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핵형 분석을 통해 유전자 돌연변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수업 조금 전에 PPT 보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유전자 서열까지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다양한 것들 확인했는데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봤고요. 페닐케톤요증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헌팅턴 무도병까지 공부를 했죠.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낭성섬유증 있죠. 이 낭성섬유증은요. 나트륨이나 염화이온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는 돌연변이인데요. 그걸 합성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돌연변이인데요.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체내에서 물의 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점막이 되게 끈끈해지게 된대요.
점막이 끈끈해지게 되면 병원체 같은 것들이 잘 달라붙게 되겠죠. 그 결과 병에 되게 취약해진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8살 정도까지밖에 못 살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기술이 발달해서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30살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아무튼 엄청나게 다양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들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에는 우리 수업했을 때 설명했던 내용들 있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게 된다라든지,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게 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페닐케톤요증도 마찬가지, 헌팅턴 무도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